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인데요. LG화학이 본격적으로 항암제 사업에 뛰어듭니다. 이번에 올해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와 항체 신약 등 면역 항암제 2건이 임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LG화학은 고형암을 대상으로 한 이 CAR-T 치료제 임상을 위한 미국 FDA 임상 시험 계획을 다음 달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CAR-T 치료제는 이 면역세포인 T세포가 암세포를 표적으로 삼도록 조작해 제거하는 면역 항암제인데요. 한 번의 투여로 대량의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기 때문에 꿈의 항암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LG화학은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의 면역세포를 제조하는 동종유래 CAR-NK 치료제 등 총 2개의 세포치료제 후보 물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동종유래 치료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억 원대의 세포치료제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는데요. 올해 초에 LG화학은 항암신약 중심의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었죠. 신약 개발을 위한 R&D 예산도 2020년 1,740억 원에 불과했는데 지난해는 4천억 원까지 크게 늘렸습니다. 2022년에 미국의 항암제 신약 개발사 아베오 파마슈티컬스를 인수하기도 했었는데 이를 위한 발판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약 개발에 다시 한번 뛰어들고 있는 LG화학, 화학주로서의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했는데요.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LG화학 주가까지 함께 체크해 드립니다. 네,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지금 개별 종목들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어제는 한국전력이 어닝쇼크 실적을 나오면서 이 관련해서 유틸리티 관련 종목들의 투심이 좋지 않았는데요. 한국가스공사 장마감 이후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올해 1분기에 4천억 원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미수금은 가스공사의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일종의 영업손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분기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4,129억 원 증가하면서 누적으로 14조 1,99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1분기 발전용 미수금은 7,833억 원 감소한 1조 1,958억 원으로 민수용과 발전용 미수금을 합한 총 미수금은 15조 3,955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LNG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요금 인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021년까지만 해도 미수금 규모가 3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12조 원으로 불어났고 현재 미수금이 쌓이면서 부채 비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가스공사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6% 감소한 12조 8,106억 원, 영업이익은 56.6% 증가한 9,21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LNG 가격 하락으로 민간 발전사들이 가스공사를 통하지 않는 직수입의 비중을 늘리면서 매출은 감소했고, 이 지난해 발생했던 발전용 가스의 이 원료비 정산 손실이 사라지면서 수익성은 개선됐습니다. 다만 미수금 규모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에 좀 발목을 잡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시간외에서는 1% 정도 오르기는 했습니다. 어제장 모두 반영이 된 것일지 한국가스공사 주가까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도 실적 보겠습니다. 화장품 기업 VT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VT는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5% 늘어난 1,01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0억 원 시대를 연 것인데요. 영업이익은 240억 원으로 같은 기간 무려 3,900%나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도 184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1,126.7%나 늘어났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에 비해서 매출은 소폭 작았지만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뛰어넘었고 순이익 역시나 기존보다 40% 넘게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VT가 좋은 성과를 낸 것은 바로 신제품이 리들샷 효과입니다. 리들샷이 굉장히 흥행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일본 화장품 시장까지 침투하게 됐고 화장품주들 가운데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재 VT의 연결 매출은 화장품 사업과 큐브엔터를 포함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그리고 라미네이팅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성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1분기의 화장품 사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8% 성장한 63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그리고 수출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내수 비중도 25% 정도였는데 지난 1분기에 35%까지 최근에 국내 그리고 수출까지 잘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들 최근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실적이 나왔다면 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곤 하죠. 실제 VT도 시간의 시장에서 거의 9% 가깝게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정규장에서 VT를 포함해 화장품 관련 종목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HLB가 개발한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FDA 허가가 임박한 상황인데요.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HLB는 무리 없이 품목 허가를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미국의 수출 준비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리보세라닙과 면역항암제 칼렐리주맙의 병용요법의 간암 1차 치료제 허가 여부는 오는 16일 결정이 됩니다. 내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바로 개장 이후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승인이 됐을 때는 국내 제약기업의 항암 신약이 처음으로 미국 FDA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현재 품목 허가를 자신하면서 HLB는 상호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오는 9월 초 판매 개시가 목표였지만 회사는 이 시기를 8월 중순으로 앞당기기 위해서 마케팅 인력을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HLB는 중국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을 통해서 제품 생산을 진행하고 있고요. 미국 자회사 엘레바를 통해서 리보세라닙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8월 중순에 리보세라닙이 출시가 된다면 매출 인식은 올해 3분기 정도부터 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로 HLB 제약도 어제 실적이 좀 나왔는데 1분기 매출액 좋았습니다. 335억 원 정도로 전문약과 수탁 사업이 동반 성장하면서 이러한 효과를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관련 종목들로 HLB 그룹주들 함께 체크해드리면서 HLB 제약, HLB 생명과학까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가 오늘 임시 이사회를 여는데요. 이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 안건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회사 측은 한미사이언스의 임시 이사회가 오늘 열리고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공시를 통해서 알릴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공동 대표이사인 송영숙 회장을 대표해서 해임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족 간 화합을 토대로 새로운 한미를 경영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한미약품그룹 일가가 한 달여 만에 모친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4일에 한미사이언스는 이사회를 열고 차남 임종훈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기존 송 회장과 공동 대표이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후에 처음으로 열린 이사회에서 공동대표 이사 체제를 확정해서 가족 간 화합을 토대로 새로운 한미를 경영하기로 합의를 이루기도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임시 이사회 안건이 실제로 이 모친을 좀 배제하는 것이 된다면 다시 한번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한미그룹주들 확인해 보시면서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두 가지 제시해드립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보통신 부품 소재 기업 ICH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소재 사업에 진출합니다.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삼성 SDI의 핵심 소재 공급을 추진하는데요. ICH는 전고체 배터리셀에 적용되는 탄성 시트 소재를 삼성 SDI에 공급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세부 스펙이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양산을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지금 ICH가 공급하는 탄성 시트 소재는 전기차 배터리의 셀과 셀 사이에 적용이 됩니다. 배터리를 감싸는 알루미늄 플레이트가 수축하고 이완할 때 그 사이에서 충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셀은 반복적인 충방전에 의해서 팽창과 복원을 거듭하는데 높은 압축성과 복원력을 지닌 탄성 시트가 모듈의 내부 공간을 상시 채워줌으로써 차체에 지속적으로 전달되는 충격에 의한 배터리셀 내부 열폭주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이 가전제품에도 이런 탄성 시트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전고체 전지로 사용처를 본격 확대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ICH까지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6가지 소식들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로 함께 뽑아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